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 시장 좀 타격이 큰 모양새예요. 예, 정현 아나운서의 빨간색 그 옷에 대한 매직도 통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미국장이 큰 폭으로 밀렸던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죠. 일단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의 감원에 대한 얘기, 테슬라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 투심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쁘냐라고 했을 때 연준은 지금 소비를 꺾어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 지표 그리고 경제 성장률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피봇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뉴욕 증시가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다시 대두가 됐다라는 거죠. 미리 대응을 하긴 하셨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이제 10억까지 확정이 됐고 이제 가족 합산까지 됐죠.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주 지분이 높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사자세를 실종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주주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순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주식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 야 대주주 물량 좀 피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오늘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 원래는 좀 금요일에 통상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마침 또 뉴욕 증시의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그렇죠.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증권가는 어떤 종목을 그 와중에 주목하고 있을지 첫 번째 이마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마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별도 실적 증익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마트 같은 경우 연결로 볼 거냐 별도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마트 하면 흔히 여러분들 이마트 가는 그 이마트가 이제 별도고요. 그다음에 연결로 본다라면 이마트 밑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그 자회사들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연결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을 놓고 본다라면 매출이 7.2조 원, 이거 4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76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려 한 20% 넘게 영업이익이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에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 백을 하나 준 거 기억나시죠? 서머캐리백이요. 서머캐리 저도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발암물질 논란이 되면서 맞아요. 그거를 그거를 다시 교체해 주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교체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시기를 놓쳐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교체를 안 하니까 다른 걸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비용이 한 200억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4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마트만 놓고 본다라면 이익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468억으로 YOY 11%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마트 실적이 좀 저조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됐고 할인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서머 캐리백 받아서 교환을 했고 네. 이번에는 또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항상 다이어리 주거든요, 스타벅스가. 네, 원래 다이어리 주죠. 네, 그래서 그 프리퀀시까지 다 모은 저도 어떻게 보면 이마트의 한 소비자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도 이제 스타벅스 이용한 지가 꽤 되고 네. 저도 이제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과거만큼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운영될 때랑 네. 신세계로 온 다음에 소위 말해서 구찌에 대한 어떤 그 매력도가 상당히 반감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먹던 커피 외에 특별한 음료 3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시즌 음료요. 시즌 음료. 이게 꽤 비싸고 네. 평상시에 먹기는 어려운데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먹는 건데 다이어리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다이어리 쓰시나요? 전 그냥 안 써요. 받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갖고 싶다라는 게 옛날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갖고 싶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받아봤자 뭐 몇 년 지나니까 안 쓰고 다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일반 뭐 커피 그건 꽉 찼는데 네. 그 3개를 아직 못 채우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거지로 채웠는데 아. 지금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시대 변화를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의 4분기의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용인데, 근데 내년에는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이야기인지, 저희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그러니까 어제 말 그저께죠. 네. 나이키랑 페덱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전일장 시장이 상승한 거였는데 네. 국내선 또 소비로 하면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있잖아요. 내년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늘 나온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 잠깐 얘기해 주면 B2B에서 B2C로 판매 방식을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이키를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면 나이키 본사에서 파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도매상에 넘긴 걸 사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도매상 관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이키가 B2B에서 B2C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조절 능력이 생겼고 나이키가 있었던 막대한 재고를 이번에 할인 판매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나이키라는 게 그 굉장히 고가 신발서부터 저가까지 있는데 그렇죠. 저가층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조금 소득이 떨어지신 분들 입장에서 오면 갖고 싶은 신발이었죠. 나이키란 브랜드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다 보니까 나이키 신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필라코리아라든지 FNF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이마트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마트 올 한 해 이마트 총 가본 게 한 3번?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주 갔었던 것을 네. 이제 올해 한 3번밖에 안 갔어요. 다 지금 보면 저희 집에서 보면 아침마다 이만큼씩 그 쿠팡 백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 내년도 예측을 하는데 좀 셈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판매 관리비가 좀 증가했다라는 거죠.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 직접 직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값이 1,500원에서 2,000원이 넘어선 상태. 더군다나 지금 경유가격이 더 경유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물차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연결 자회사인 쓱닷컴이라든지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면 이마트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SCK 컴퍼니 같은 경우 마진 스프레드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스타벅스 요것도 봐야 되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 개선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이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시범 사업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현행법상 의무 휴업은 해야 됩니다. 주말에 2번 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서 조항을 내세운 게 원래 이 의무 휴업을 하려는 게 지역 소상공인들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그 지자체장이 협의를 한다라면 주말에 쉬는 것을 평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 휴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구가 지금 처음으로 그 상인연합회랑 해가지고 주말 걸 평일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로 펼쳐진다라는 뇌피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지자체장들이 전통시장과 기업체들을 만나서 서로 중재를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이거를 쉽게 열어주지 못하죠. 두 번째는 대구를 다 쳐다볼 겁니다. 네. 일단 대구가 시범이 되니까. 대구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서로 협상이 가능하지. 지금 대구 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 논리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물론 법이 개정된다라면 의무 휴업 자체가 없어진다라면 모르지만 현행법 내에서 지금 대구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마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많았기에 최근에 주가에서도 변동이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이 종목을 보고 싶다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리포트에서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찾아볼까요? 일단은 연결 실적 테이블 3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해와 내년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끝단에 보게 된다라면 2021년에 전체로 봤을 때 24조 9천억 정도 매출에서 올해 29조 매출로 올라왔고 내년도 29조 4천억이니까 올해 한 50조 정도 5조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매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 올해 16% 늘었지만 내년에 1.4%니까 거의 정체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좀 소폭 늘어나지만 이마트가 늘어나는 만큼 감익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쓱닷컴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좀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성장 상태에서 뭔가 외부 변수가 돌출되게 된다라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스타벅스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마트에 대한 어떤 트리거, 그다음에 갑자기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마트에 대한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저성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외부 변수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부 변수를 같이 꼭 챙겨봐야 된다라는 점. 이마트에 대해서 이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금 상황들을 냉정히 평가했다라는. 물론 이제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내년도 전망치는 최대한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잘했냐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걸 뽑아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한 줄 평으로는 효율적인 비용 통제가 중요하다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에는 오늘 이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그래도 켜내고 있는 종목 네. K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KT하고 또 이 통신 쪽 하면은 김홍식 연구원님이 생각이 잘 나는데 예.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예. 타이틀은 구현모 CEO 연임이 유력하다. 배당락 전후 집중 매수를 추천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그렇죠. 이야기지 굉장히 좀 않습니까? 느낌이 네. 생소하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보수적으로 리포트를 쓰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저희도 좀 낯설고 좀 신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개월 내에 통신업종 내 탑픽으로 본다라는 거죠. 통신업종이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네. 어쨌든 KT를 보자라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요. DPS, 그러니까 배당 흐름들과 향후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연말에 배당락 이후에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배당락 직후가 매수가 적절해 보인다. 배당보다는 그 이후에 투자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현모 CEO,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노조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연임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EO 연임 이야기와 함께 배당락 전후에 집중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KT를 볼 때 우리가 사실 약간 그 시장의 방어 역할을 잘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잖아요. 이 구현모 현 CEO가 연임에 성공한다면은 어떤 매력이 더해지길래 지금 뭔가 뭐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보다도 이 CEO의 연임이라는 걸 가장 첫 번째 타이틀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KT 같은 경우 CEO 그리고 CEO 위에는 이게 정부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입김이 좀 강하죠. SK텔레콤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EO에 따라서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구현모 CEO가 현재 연임이 거의 성공할 것으로 리포트는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구현모 CEO가 연임이 못하게 된다면 이 내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 불허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는 CEO는 바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통보를 받아도 오후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자고. 우리가 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일단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배당과 지배 구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배당 성향을 50% 유지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 50%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 부분의 회사들을 비상장으로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카카오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에 비통신 자회사들은 IPO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비통신은 잘라내고,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잘라내가지고 통신과 비통신을 잘라냈던 것처럼 KT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통신 쪽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시장을 쭉 봤고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다뤄볼까 하고 검색을 해봤을 때 제 눈에 띄었던 첫 번째 종목이 삼성생명이었고요. 네. 지금 두 번째로 KT의 리포트를 보면서 지금 이거 빨리 사야 되나? 배당 날일이 언제지? 막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약간 KT의 이번 리포트가 투자자분들에게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그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법에 통과된 게 물적 분할할 때 주주 그 우선 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저번에 언급했던 세금법도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정치권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거,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결국 KT도 이러한 논리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배당 올해 한 2,0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배당을 보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7일 날 사셔야 돼요. 28일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네, 27일까지. 29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29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30날 금요일 날 네. 저희 휴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29일 날까지 되니까 27일 날 사셔야죠. 28일 날 배당 날이 생기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7일까지 사셔야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일까지. 예. 저에게는 오늘과 함께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남았나요? 이게 왜 27일,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29일 날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3일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이 3일 동안 더 증폭해 있다. 오히려 28일부터는 이 불안감은 사라진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만약에 KT를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때까지 이 종목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수하라는 투자 의견은 드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가 하는 말이 그렇다더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구현모 CEO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장담 못하니까 열려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내용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KT에 대한 리포트였고요. 이것에 대한 차영수 시장의 한 줄평은 높아진 CEO 역할론이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